안녕하세요. 새로운 시작의 이준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로드 코드의 메모리 시스템을 알아볼 거예요. 클로드가 어떻게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기억하는지 다뤄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다음 두 메모리를 비교해 볼게요. 사용자가 직접 작성하는 클로드.md와 클로드가 스스로 작성하는 오토 메모리예요. 서로 대체하는 관계가 아니라 보완하는 관계라는 점이 중요해요. 이 표는 두 메모리의 차이를 정리한 거예요. 작성 주체는 클로드.md는 사용자, 오토 메모리는 클로드예요. 내용 면에서는 클로드.md가 규칙과 지시이고 오토 메모리는 학습된 패턴이에요. 적용 범위는 클로드.md가 프로젝트, 사용자, 조직 단위이고 오토 메모리는 워킹 트리 단위예요. 로드 방식도 다른데 클로드.md는 전체를 로드하고 오토 메모리는 첫 200줄 또는 25KB까지만 로드해요. 용도는 클로드.md는 표준 정의이고 오토 메모리는 프로젝트에서의 인사이트와 사용자의 선호하는 것 파악이에요. 공유 여부도 차이가 있어요. 클로드.md는 기수로 팀과 공유되지만 오토 메모리는 로컬에서만 관리해요. 두 메모리는 강제 설정이 아니라 컨텍스트로 취급돼요. 따라서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작성할수록 클로드가 더 잘 따라줘요. 이제 오토 메모리를 자세히 볼게요. 클로드가 사용자의 작업 방식과 선호를 바탕으로 스스로 메모를 남기는 시스템이에요. 무엇이 저장되는지 볼게요. 빌드 명령, 디버깅에서 얻은 인사이트, 아키텍처 노트, 코드 스타일 선호, 반복되는 워크플로우 습관 등이에요. 모든 걸 기록하는 건 아니에요. 미래 대화에 유용한지 판단한 뒤 가치가 있을 때만 저장해요. 오토 메모리가 동작할 때는 세션에 메시지가 떠요. 라이팅 메모리는 클로드가 메모리 파일에 지금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리콜드 메모리는 저장된 메모리를 불러와서 참조한다는 뜻이에요. 이번에는 저장 위치를 알아볼게요. 각 프로젝트마다 별도의 메모리 디렉토리를 가져요. 기본 경로는 홈 디렉토리 아래 .클로드 폴더 안에 프로젝트 디렉토리예요. 그 안에 각 프로젝트 이름으로 메모리 폴더가 생겨요. 여기서 프로젝트 이름은 git 저장소에서 파생돼요. 따라서 같은 저장소의 모든 워크트리는 하나의 메모리 디렉토리를 공유해요. 오토 메모리에서 꼭 기억할 점은 머신 로컬이라는 거예요. 머신 간 또는 클라우드 환경 간에 공유되지 않아요. git의 푸시에서 팀원과 공유할 수도 없어요. 따라서 팀이 함께 지켜야 할 규칙은 클로드.md에 두어야 돼요. 메모리 디렉토리 안을 열어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memory.md라는 인덱스 파일이 하나 있어요. 그 옆에 debugging.md 그리고 API conventions.md 같은 토픽 파일들도 존재해요. 즉 주제별로 나뉜 구조예요. 이 구조의 역할을 볼게요. memory.md는 어떤 토픽 파일이 있는지 요약하는 인덱스예요. 상세한 내용은 토픽 파일에 분리돼요. 클로드는 세션 내내 이 디렉토리의 파일을 읽고 써요. memory.md의 로드 한계는 앞 200줄 또는 25KB예요. 세션 시작할 때 두 조건 중 먼저 도달하는 조건 기준으로 로드돼요. 이 한계를 넘으면 뒷부분은 시작 시점에 불러와지지 않아요. 따라서 memory.md는 간결하게 유지하고 상세 노트는 토픽 파일로 분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로딩 방식을 정리해봤어요. memory.md의 앞부분은 세션이 시작될 때 자동으로 로드돼요. 반면 debugging.md 같은 토픽 파일들은 그 자리에서는 로드되지 않아요.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온디맨드 방식이에요. 참고로 클로드.md는 크기와 상관없이 전체가 로드된다는 점이 달라요. 토픽 파일은 클로드가 세션 도중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리드 도구로 직접 열어봐요. 덕분에 디버깅 이력이나 예전 결정을 길게 쌓아두어도 매 세션의 시작 컨텍스트를 무겁게 만들지 않아요. 이제 켜고 끄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오토 메모리는 기본값이 ON이에요. 끄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슬래시 메모리 명령어에서 토글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입력을 하면은 여기 위에 뜨는데 엔터를 입력해서 ON과 OFF를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두 번째는 설정 파일로 끄는 방법이에요. 여기 settings.json 파일에 오토 메모리 enabled를 현재는 지금 true라고 되어 있는데 false로 하면 꺼지는 거고 다시
true로 하면은 켜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환경 변수로 끄는 방법이에요. 클로드 코드 disable auto memory를 1로 익스포트 하면 오토 메모리가 꺼져요. 반대로 강제로 켜고 싶다면 값을 0으로 두면 돼요. 이번에는 저장 위치를 바꾸는 방법을 볼게요. 기본 경로 말고 다른 곳에 저장하고 싶다면 설정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다만 허용되는 설정 레이어가 유저, 로컬, 팔리시 세 가지예요. 설정 키는 오토 메모리 디렉토리예요. 원하는 경로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값으로 지정해주면 그 위치로 저장돼요. 중요한 점은 프로젝트 아래 .cloud 폴더에 settings.json에 이 속성을 입력하면 거부당해요. 따라서 지금처럼 홈 디렉토리 아래 .cloud 폴더에 있는 settings.json에 입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유 프로젝트가 민감한 위치로 메모리를 리다이렉트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앞에서처럼 홈 디렉토리에 .cloud 폴더 안 settings.json에 두면 사용자 전체에 적용돼요. 특정 프로젝트에서만 적용하려면 .cloud 폴더 안에 settings.local.json에 두면 돼요. 반면 앞서 말한 대로 .cloud 폴더에 settings.json에 두면 거부돼요. 다음으로 메모리 명령어를 자세히 볼게요. 지난 시간 간단히 소개했었는데 사실 4가지 기능이 하나에 모여 있어요. 4가지 기능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현재 세션에 로드된 cloud.md, cloud.local.md 그리고 rules 파일 목록을 보여줘요. 둘째, 오토 메모리를 on과 off로 토글해요. 셋째, 오토 메모리 폴더를 바로 여는 링크를 제공해줘요. 넷째, 목록에서 파일을 선택하면 에디터로 바로 열어줘요.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요? cloud.md가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것 같을 때 먼저 로드된 파일 목록을 확인해 봐요. 클로드가 무엇을 기억했는지 궁금할 때는 폴더 열기 링크로 바로 들어와서 파일을 직접 읽어봐요. 모든 메모리 파일이 플레인 마크다운이라 읽고 편집하고 지우는 게 자유로워요. 이제 클로드에게 영속적으로 뭔가를 남기는 2가지 방법을 비교해 볼게요. 기억해줘와 cloud.md에 추가해줘예요. 상황에 맞게 골라 사용해야 돼요. 대화 중에 기억해줘와 같은 지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앞으로 이 프로젝트에서는 항상 PNPM으로 사용해줘 라고 말하거나 API 테스트는 로컬 레디스가 필요하다는 걸 기억해둬 라고 하면 클로드는 기본적으로 오토 메모리에 저장해요. 팀과 공유해야 하는 거라면 다음과 같이 말해야 돼요. 이걸 cloud.md에 추가해줘 라고 지시하면 그 내용이 cloud.md에 들어가요. 또는 메모리 명령어로 cloud.md 파일을 열어서 여러분이 직접 편집해도 돼요. 결정하는 기준은 간단해요. 팀이 공유해야 할 규칙이면 cloud.md에 넣고 깃에 커밋해요. 로컬에서만 필요하다면 오토 메모리에 맡기세요. 본인만 사용하지만 자주 사용하는 규칙과 같다면 cloud.local.md나 홈 디렉토리 안에 .cloud 폴더 아래에 있는 cloud.md에 두면 돼요. 이번에는 컴팩트 이후 어떤 것이 살아남는지 볼게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는데 실제 동작은 항목마다 달라요. 이 표는 압축 이후 각 항목의 상태를 정리한 거예요. 시스템 프롬프트와 아웃풋 스타일은 그대로 유지돼요. 프로젝트 루트 cloud.md는 디스크에서 다시 읽혀서 재주입돼요. 오토 메모리 역시 재주입돼요. 반면 패스가 지정된 룰스는 매칭 파일을 다시 읽을 때까지는 사라져요. 하위 디렉토리에 중첩된 cloud.md도 해당 폴더 파일을 다시 읽을 때까지는 사라져요. 실행된 스킬 본문은 토큰 한도 내에서 재주입되고 훅스는 코드로 실행되는 거라서 컨텍스트와 관련이 없어요. 핵심은 2가지예요. 첫째, cloud.md와 오토 메모리는 압축 이후에도 유지돼요. 둘째, 대화 중에만 했던 지시는 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영속시키고 싶은 지시는 cloud.md에 추가하거나 또는 기억해줘라고 말해서 오토 메모리에 저장해 두는 게 안전해요. 이번에는 서브 에이전트의 메모리를 살펴볼게요. 메인 클로드뿐 아니라 서브 에이전트도 자신만의 메모리를 가질 수 있어요. 프로젝트의 도메인 지식을 축적하는 용도로 유용해요.
예시를 하나 볼게요. 코드 리뷰어라는 이름의 서브 에이전트 정의 파일에 메모리 필드를 추가해요. 값은 프로젝트로 지정했어요. 본문에는 당신은 코드 리뷰어다. 발견한 패턴과 반복 이슈를 에이전트 메모리에 업데이트하라 라고 적어둬요. 이렇게 하면 리뷰를 반복할수록 에이전트가 점점 똑똑해져요. 스코프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유저 스코프는 홈 디렉토리 .cloud 폴더 아래 에이전트 메모리에 저장돼요. 모든 프로젝트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지식이 여기에 들어가요. 두 번째 프로젝트 스코프는 프로젝트 안 .cloud 폴더 아래 에이전트 메모리에 저장돼요. 기수로 팀과 공유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로컬 스코프는 .cloud 폴더 아래 에이전트 메모리 로컬에 저장돼요. 프로젝트 경로에 존재하지만 기세는 커밋되지 않아요. 메인 클로드의 오토 메모리와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 있어요. 서브 에이전트 메모리는 프로젝트 스코프를 사용하면 기수로 팀과 공유할 수 있어요. 문서로 남기기엔 아쉬운 축적된 경험을 함께 공유하기 좋은 방식이에요. 메모리가 활성화되면 서브 에이전트 시스템 프롬프트에 메모리 디렉토리를 읽고 쓰는 지침이 자동으로 포함돼요. memory.md에 200줄 또는 25KB 규칙도 똑같이 적용돼요. read, write, edit 도구도 자동으로 활성화돼요. 다음은 메모리를 검사하는 방법이에요. 오토 메모리는 일반 마크다운 문서라 언제든 직접 열어서 읽고 수정하고 지울 수 있어요. 터미널에서 오픈 명령어로 기본 경로를 열어도 되고 메모리 명령어로 폴더 링크를 따라가서 확인할 수 있어요. 메모리를 검사하면 좋은 세 가지 시나리오예요. 첫째, 민감한 정보가 들어갔는지 점검할 때예요. 로컬 DB 자격 증명이나 API 키를 대화에서 언급했다면 저장됐을 수 있으니 확인하는 게 좋아요. 둘째, 클로드가 잘못된 지식을 배웠을 때예요. 해당 파일을 편집해서 바로잡으면 다음 세션부터는 올바르게 동작할 거예요. 셋째, 프로젝트 리셋이에요. 기술 스택이 크게 바뀌었다면 디렉토리 전체를 지워도 돼요. 이런 경우에는 클로드가 그냥 아예 다시 처음부터 메모리를 생성하게 하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자주 만나는 문제들과 해결 방법을 정리해 볼게요. 원하지 않는 내용이 저장됐을 때예요. 메모리로 폴더를 열고 해당 파일을 편집하거나 삭제해요. 오토 메모리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오토 메모리 이네이블드를 false로 지정해서 아예 꺼두세요. 오토 메모리가 동작하지 않을 때예요. 다음 순서대로 점검해 보세요. 첫째, 메모리에서 토글이 ON인지 확인해요. 둘째, 환경 변수 클로드 코드 디세이블 오토 메모리가 1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지 봐요. 셋째, 설정에 오토 메모리 이네이블드가 false로 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해요. 넷째, 폴더에 쓰기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요. 팀원과 오토 메모리를 공유하고 싶을 때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토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로컬 기반이라 공유할 수 없어요. 대신 클로드에게 방금 기억한 빌드 명령을 cloud.md에도 추가해줘 라고 지시하면 돼요. 또는 서브 에이전트 메모리에 프로젝트 스코프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cloud.md와 오토 메모리의 우선순위가 궁금할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우선순위 관계가 아니라 보안 관계예요. 두 시스템 모두 매 세션 시작 시 함께 로드돼요. 같은 주제에 대해 충돌하는 지시가 있다면 클로드가 임의로 하나를 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메모리로 양쪽을 검토해서 충돌을 정리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